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9일, 지금 시간은 저녁 11시 40분입니다. 미국은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 빗장을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논리로 미국과 연준은 어려운 길을 가고 있어요. 내년에 미국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요. 경제 침체는 연착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코로나는 춘절 전후로 인해 최대 고비를 맞이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4%고요. 미국 증시는 현재 약보합 중인데요. 그래서 엑소엑슬은 5% 수익권인데 환율 차를 감안하면 100만원 정도 손실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소폭 하락했는데요. 매도세와 매수세는 거의 없었어요. 아마 투자자들은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보합이었는데요. 주가의 방향은 당분간은 행보할 것 같고요. 이평선들을 다 모으면서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어요. 이평선들이 다 모이면 시장 상황에 따라 위던 아래던 방향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상위 1% 초고수들은 첫 번째로 테슬라를 매수했고요. 두 번째로는 TQQQ, 세 번째로는 XOXX, 네 번째로는 XOXL을 매수했습니다. 매도 상위는 SQQQ인데요. 고수들은 시장 상승에 베팅한 것 같습니다.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이민 빗장을 풀어야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바이든과 파월은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의 진앙지가 바뀌었는데요. 상품에서 주택시장과 서비스로 교체되었습니다. 특히 서비스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노동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 임금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의 말처럼 미국의 노동력은 400만 명이 부족하다고 하고요. 팬데믹 이후 360만 명이 노동시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이민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민은 전쟁과 함께 미국에서 가장 인기 없는 정책인데요. 아무리 명분이 그럴듯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민자가 늘면 나의 몫이 줄어든다는 밥그릇 논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누구보다 백인들이 이민 정책을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흑인들도 본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생각에 내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연준은 우회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연준은 내년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임금 상승률을 핵심 지표로 참고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고요. 물가와 임금이 서로를 견인하며 연쇄 상승하는 악순환의 위험을 막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준은 노동자들의 일자리 복귀에 따른 인력 수급 균형을 기다리기보다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와 고용을 둔화시키고 실업률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실업률은 3.7%로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이고요. 임금 상승률은 5%대를 보이고 있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코로나19 발생 전 3% 안팎에서 올해 1월 5.7%로 상승했답니다. 10월에는 4.7%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 다시 5.1%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연준이 너무 고용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고용지표는 항상 완만하게 떨어지고 완만하게 상승합니다. 경기 침체로 무리하게 고용을 줄이면 경기 상승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기업들은 더 어려워져요. 인력을 뽑고 숙련시키는 교육과정이 길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업들은 불경기라도 그 인원을 끌고 가고 싶어 합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도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거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연착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세계 경제의 핵심은 미국이지만 지금이 중국 또한 미국과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국 경제는 성장하면서 세계 경제를 끌어올릴 것이고요. 미국은 경제 침체에 빠져 세계 경제를 끌어내릴 겁니다. 그 접점은 내년 2분기가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제조업 성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미국은 연착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 1.03% 상승했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영망치 캔들이 나왔습니다. 영망치는 단기 저점이나 단기 고점에서 나타나는데요. 지금 그래프상 단기 고점이 아니니 단기 저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일부터 조금씩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사망자도 많이 늘고 있어요. 다음 달 1월 21일부터 29일까지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3년 만에 고향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서 어느 때보다 민족 대이동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춘절 기간을 전후로 중국의 코로나 환자들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중국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중국의 비아디가 2023년 두 번째 전기차 브랜드를 선보인다는데요. 비아디는 지난 1년간 좋은 판매 실적을 기록하면서 2023년 두 번째 신규 자동차 브랜드를 출시할 계획이며 보다 전문적이면서 개인적인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아디는 노르웨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라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에서 순수 전기차를 판매하는 등 글로벌 판매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비아디가 지난 5월 노르웨이 수출을 시작한 이후 중국을 제외한 35개국에 차량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터널도 내년 1분기면 끝이 날 것 같고요. 미국의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도 내년 2분기부터는 긍정적인 전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기다리면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는 새로운 전환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